자연에서 보내더니 왜 해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잖아. 나오면 퇴출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불쩍 넘어갈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웃 농가가 찾아와서 고기 사주고 술 사줘가면 네 똥 나 좀 줘이 버리지 마이 과학자들은 안 된다. 목에다 주사만 찌르면 그냥 됐거든. 생명체의 구성원소 필수 원소다. 이게 없으면 생명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우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독이 있다. 독을 그 상대의 독을 제압하는 데 쓰면 좋은 거 아닌가? 과학자들은 안 된다. 항은 여기서 끝이다. 대기 유래 유형이라 해서 바다가 파도를 칠 때 올라가거나 또는 석탄을 떼서 화석연료를 뗄 때 나오는 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올라가거나 이런 어항산가스가 올라가서 대기층에서 이산화황 상태로 떠 있다가 비가 오면 이놈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굴뚝 연기 안 나지 않습니까? 석탄 안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황은 없고 토양에 있는 황은 용탈되었거나 이미 사용되어졌거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황을 또 주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요소 비료로 질소인산 가리로 주니까 잘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뒤로 밀어준 거죠. 가축은 어때요? 천연 항생제인 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생제 줬더니 목에다 주사만 찌르면 그냥 됐거든. 몸에 해롭거나 말거나 나중 얘기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게 왜라는 생각을 하다 하니까 얘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와? 황이 어떤 역할을 해? 우리 그 DNA 구조에 A 체인과 B 체인에는 영양소 물질과 물질 서로 이어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든지 잘 붙어다니는 간섭하는 아주 그 본드 같은 애거든요. 붙긴 붙었는데 메티오닌, 시스테인과 같은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그걸 한황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것들끼리는 서로 붙으라는 명령어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서로 붙이라는 명령을 얘들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니코틴을 붙었다, 또 식품 첨가제 같은 걸 붙었다, 공기를 타고 황사를 타고 들어오는 뭐 중금속을 붙었다, 뭐든지 붙으니까. 그럼 걔들끼리는 붙으라는 명령은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12시간 이내에 콩팥과 대소장 기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돼 있어요. 얘는 짝을 못 찾고 나가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건 붙여서 아까 말씀드렸죠. 함황 아미노산 구성에 필요한 것들, 메티오닌, 시스테인 같은 것들은 붙이는데 역할을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데리고 붙긴 붙었는데 만날 일이 없으니까 얘는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해독제예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옛날에 이 과학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독제로 알았을까? 그럼 이건 어떻게 시작됐냐면 날개를 다친 학이 노천 온천에 와서 학에 스스로 와서 거기다 온천물에 담그고 나서서 날아가는 걸 본 거예요. 또 고음들이 싸우다가 부상을 입으면은 그 온천에 와서 몸을 담그고 치료하라고 다친 애들은 꼭 끌려오는 걸 본 거야. 원숭이도 오고. 본능적으로 안 거죠. 안 거죠. 사람이 그걸 보고 저걸 사람하게 쓰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유황온천들 개발하고 해서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노천 온천이 있지만 그 황은 결국은 인체를 구성하는 사람한테 모든 생명체에 꼭 필요한 필수 원소가 부족해서 오니까 거기다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들어오면 어떤 형식으로 여기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체내에 있는 모든 물질 얘는 다 간섭 잡아당긴다고. 특히 얘는 마이너스 이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들은 땡기는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재구매가 일어나지. 내가 1년 한 포대에 10만 원 받고 팔아서 돈 벌었다고 쳐. 그 다음에는 안 쓰죠. 좋은 줄은 아는데 내가 그러면 그걸로 농사 지어서 사과 하나를 100만 원 받아줄게요. 쌀 한 포대에 100만 원 받아줄게요. 그럼 내가 그거 쓸게. 이거는 그림의 떡이야. 그리고 우리 농민이 힘들어 죽겠는데 비싼 거 나오면 또 제2의 수탈이야. 이거 나 좋은 줄 알아. 사회치 운동을 하셔서 아시지만 인산과 같이 불용화가 잘 되고 막 양극 덩어리도 쌓여 있잖아요. 양극에 의해서만 전기가 일어나야만 이게 영양소 가치가 있으니까. 얘들이 불용화된 애들을 갖다가 마이너스 이가를 띄우는 황이 들어가 버리면 얘들을 붙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삽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소금기가 끼고 딱딱한 땅이 2년만 지나면 포슬포슬했는데 거기서 막 나무가 자라는 일이 생기는 게 토양 계량입니다. 지금 땅 부자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이고, 그래 그 황을 기본 원리로 해서 이번에는 칼슘, 마그네슘, 기타
우리 토양에 유용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아까 공장 보여드린 거 저걸 통해서 이제는 토양 소독 개념까지. 그게 땅 부자도 있지만 얘가 들어가면 토양 소독은 물론이고 토양 개량 효과까지 작물 증대 효과까지 나오는 놀라운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걸 허가받은 게 아니니까 허가받은 내용만 말을 해야 되겠죠. 예, 과대선전하면 안 되니까. 예. 허가받은 내용만. 그러나 농민은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이거 땅 부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거 일거양득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느낄 때 올 거예요. 좀 싼 건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기 밑에 변하고 오신 분들 얘기했지만 모두 싹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물에다가 그냥 밑간 하듯이 소금 타듯이 미원 타듯이 밥할 때 물 잡듯이 물에다가 먼저 그냥 값이 싸니까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쓰고 싶은 거 비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밑간 자체가 싸니까 얘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역할은 칼마하고 모두싹이 들어가면 하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는 불안하니까 심리적 안정을 하는 거죠. 그 21마리에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보통 약을 치는데 우리가 2만 8천 원이면 끝나니까 거기서 추가해도 4, 5만 원 들어가도 큰 부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안 써도 될 거 쓰시고도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두싹을 쓴 뒤로부터 농약 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농약값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이 유튜브 나오는 농민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약 치는 횟수가 줄었다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죠. 우선 비용을 줄여주자. 노동력을 줄여주자. 그리고 자존감, 존재감을 높여주는데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는 소비자를 향해서 여기로 오시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훌륭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알리는 걸 내가 하자. 지금은 옛날처럼 농사 안 짓고 내가 원리를 따져서 지금 이게 좋은 세상이 돼갖고 궁금한 거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 짓는다. 이거를 그냥 내려고 했는데 그럼 나는 편하고 좋은데 일반 농산물로 섞여 나가니까 그게 억울하다. 내가 정성 들이고 이게 공 들인 게. 그래서 내가 직접 나왔다. 얼마 안 된다, 양은. 이런 채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저 아저씨하고 나하고 평생 단골 해야지. 그래놓고 평생 단골이 되잖아요, 이제. 아저씨, 내년에 김장은 아저씨 거 할 테니까 나 좀 주세요. 나 계약금 미리 넣을게요. 아저씨가 농사 그걸로 먹고 싶어요. 그런 거. 지금 내일 모레 나올 영상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못 느꼈는 농민들의 자부심, 자존감, 우월감, 막 이런 게 막 생겨든다고. 예.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못 받아봤으니까 그거를 사회치하고 한농연하고 조직에 그를 느끼고 자 여기 합류해라 이런 좋은 취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위원을 키워가지고 우리 세력을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림 정책도 바뀌고 보조사업도 늘려서 농민의 이익을 증대시켜서 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들하고 믿고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고 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촌 농민운동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권익만 찾으려고 그냥 이제 무자비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냥 투쟁만 했다는 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개발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전하게 먹거리를 완전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그 유통까지를 하는 그런 운동으로 변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국가가 그토록 하려고 해도 안 됐고 또 정책 전달도 잘 안 되고 실행도 어려웠고 서로 반목하고 그랬는데 농민 스스로가 저렇게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정부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단체장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오셔서 정책을 만드는데 한번 조언 좀 해주십시오 하게 만들어 놓자는 거죠. 축산농가는 우리 국민들의 쌀 다음가는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무슨 죄인이에요? 냄새, 축산 폐수. 냄새 안 나면 이웃 간에 반목할 일이 없어요. 첫째는. 그렇죠? 맞아요. 네. 7월 20일 날 찍은 건데 똥을 떠갖고 냄새 안 나. 맡아봐. 진짜 맡아봐. 냄새 안 난다니까. 냄새가 안 나. 정말 냄새 안 나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게 냄새 안 나는 원인이 뭐냐. 냄새가 나는 것은 똥이 떨어질 때 미분의 단백질이 나오니까 세균들이 그걸 먹어서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거를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가 황화수소 가스거든요. 얘는 무겁고 오래 가요.
예, 멀리 날아가서 막 그냥 특히 기압이 낮은 날은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예. 그런데 분변 속에 미분해 단백질이 안 나오니까 악취 저감이 되죠. 그러면 단백질이 몸 안에서 다 활용됐으니까 근육량이 늘어나죠. 사료 효율이 높아졌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거거든, 이거. 그러면 축산농가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이웃농가가 찾아와서 고기 사주고 술 사줘가면 네 똥 나 좀 줘, 버리지 마이. 아, 나 이웃이잖아. 옛날에 너하고 싸운 거 너한테 욕했던 거 미안하다. 술 먹자. 이렇게 친해져 갖고 냄새 안 나니까 반대할 일이 없죠. 최상의 유기질비료예요. 그렇잖아요. 예, 무기태인 황을 돼지가 먹어서 유기화시켰고 이 안에는 곡물로 만드는 갖가지 것들이 있는데 미생물을 대사시켜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처럼 막 논에다가 뿌려주면 작물이 죽어버리니까 군에서 공짜로 뿌려주고 해도 그냥 반대하고 축분 뿌려서 손해봤다는 일이 많은데 이제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업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말 하느라고 많이 연구했구나라고 치부해버리니 그 변화를 보인 다음에 당당하게 두 분 회장님이 갖다 요구를 해서 그 우리 모사모 회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게 진정한 농업운동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농민이 직접 출연해서 생산 과정을 설명하고 농민 입으로 막 얘기해야 믿음이 가고 소비자가 잘 사 먹더라. 그래 그 농민한테는 단골 고객, 평생 단골이 생겨서 도시하고 시골이 이제 직접 연결되는 6차 산업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고 저 시민들 참여율도 높아지죠. 좋은 농약이라는 것은 24시간이 지나면 그 약효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농약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거지. 왜 자꾸 농약이 나쁘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예. 그러면 합격급식 농약 검출을 왜 해요? 이미 자연에서 다 분해돼서 오는 건데. 자기는 분해도 왜 해요? 농약 검출 왜 해요? 유기농이랑 똑같은 거지. 이미 자연에 분해서 농약 성분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생제나 농약 성분은 남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안 먹이려고 급식 같은 거 유기농은 철저하게 검사를 하잖아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왜 해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잖아. 나오면 퇴출당하잖아. 그게 그렇게 어불쩍 넘어갈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황은 생명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구성원소의 필수원소고 생명체 꼭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체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 역할을 했으면 한 것이지. 그리고 불순물과 함께 체내 밖으로 나가지 쌓여서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농진청이나 뭐 교수들 만나러 가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유학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큼 잘 모르고 준비들이 안 돼 있어요. 무시했던 거예요. 잘 몰라요.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 새로운 시각에서 또 이것을 갈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농민들이 내가 희생해야 좋아진다고 하는 지금까지 피해 의식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익이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동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환경과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고 위상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금 이사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자식들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나도 이게 돈이고 이게 기업이다라는 걸 아는 거야. 농사꾼이 아니라 농업인이라는 거. 기업인이라는 걸 인식을 해서 내가 더 좋게 만들어서 경쟁력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고 소비자한테 좋은 값을 받고 있고 계속 재구매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를 눈을 뜨게 해드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유황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이제 작물이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 실소인산 가리는 필수원소는 과잉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농사를 돈 들이는 농업에 들려면 우리 다른 원소인 그 황이 유황이 왜 좋은지 또 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농사가 안 되고 있다. 돈 들이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물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계몽, 어떤 촉매제 역할, 그리고 이어주는 역할, 식물이 흡수하게끔 일반 유황은 그 칼슘과 기량작용이 있지만 우리 이제 나라바이오에서 만든 모두싹은
유황을 식물이 잘 흡수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칼슘을 들어갈 때도 유황을 넣게 되면 칼슘 효과가 더 배가 되는 예.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수입 농산물이 뭐 3분의 2가 수입 농산물이고 유황을 사용한 뭐 배추. 사과, 배추 이렇게 표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계속 개몽해서 예, 제가 그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앞에 소비자가- 서서 하겠습니다. 이 쌀, 이 사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매 연락처는 어디다 해놓고 그걸 앱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여기 와 보니까 뭐 회원들 엄청나네. 이분들이 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쇼핑하는 거지 이제. 아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보안구역이죠. 예, 이제 연구소인데 여기서는 농약도 섞어보고 다른 제품도 섞어보고 혼용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임의로 만약에 더 좋겠지라고 해서 섞었을 때 어떤 사고가 나나 미리 좀 해보는 그런 실험 그렇죠. 장소예요. 이렇게 우유처럼 예. 일정하게 이렇게까지 기술이 나왔죠. 예, 이렇게까지.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드론으로 해도 노즐이 막히지 않는. 그러게. 예. 농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청산가리 원료인 가산가리로 황을 녹여가지고 녹았으니까 세포 핵실험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고 녹아버리죠. 근데 천연 물질인 유황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물에 안전한 용매로 물에다가 100% 용해시켜서 세포 핵실험까지 한 거는 세계 역사상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출원되자마자 제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으로부터 특허 권리를 100% 사버렸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 가치는 나중에 우리 자산이 뭐 한 350억 정도 추정한다고 하는데 요 정도 자산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형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예,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광물성 유황이 그럴 수 있어? 그 근거 있는 거야? 갸웃거립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이제 결론이 나서 세계 학회지에 발표를 했고 인정한 겁니다.